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서승조입니다. 일단 무보형물 코성형은 코끝만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콧대까지도 할 수도 있겠죠. 콧대, 코끝을 다 연골과 본인의 진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무보형물 코성형을 원하는 분들의 얘기는 똑같아요. 저는 콧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는 코끝만 슬림해지고 싶어요. 코끝만 조금 더 라인을 살리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세요. 왜냐면 대부분 무보형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콧대가 그렇게 낮은 분들이 아니에요. 본인도 콧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봤을 때 얼굴이 너무 눌려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코끝만 조금 건드리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케이스. 옆 라인이 이렇게 좋아요. 옆에서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정면에서 이 코끝이 커 보여요. 짧아 보여요. 뭐 길어 보여요 하고 오세요. 옆에서 괜찮은데 코끝이 이렇게 길어 보여요. 옆에서 괜찮은데 코끝이 많이 짧아요. 그러면은 코끝의 위치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라인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 라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뭐라고 하고 오시면요? 뭐 자간흙 연골 있잖아요. 자간흙 연골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자간흙 연골 대서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오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끗한 라인을 만들어줘요. 자간흙 연골로 이런 실리콘의 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길이가 보통 콧대 들어가는 길이 최소 3에서 4cm, 길게는 뭐 5cm까지도 한 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끊어서 들어가면은 당연히 단차가 생기겠죠. 근데 이 단차는 빛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3에서 5cm까지의 이 깔끔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자간을 깎아줘야 되고, 깎아줄 때 어떻게 깎아요? 옆에서 이렇게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봤을 때 이 라인으로 여기 콧등 부분이 둥글게 이렇게 라인을 깎아줘야 돼요. 깎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깎으면 깎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간흙은 우리가 흔히 아는 와핑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통으로 했을 때는 언젠가 휘어버려요. 언젠가 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핑크가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사실은 무보형물을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은 옆 라인이 괜찮은 분들, 옆 라인이 괜찮은데 코끝만 건드려 주세요 하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옆 라인이 이렇게 매부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보형물 코성하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깎아가면서 코끝을 만들어 버리면은 예쁜 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깎아주는 양이 올려주는 양, 채워주는 양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울퉁불퉁한 뭔가가 있을 때 이걸 매끄럽게 만들려면 깎는 게 훨씬 더 매끄럽게 만들기 편하겠죠. 이렇게 뭔가 살을 덧대가면서 만들려면 뭘로 붙여야 돼요? 딱딱한 걸로 붙일 수가 없어요. 찰흙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찰흙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있는 거는 진피인데 진피는 어떻게 돼요? 진피의 단점은 흡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붙여도 나중에 흡수되고 나면은 울퉁불퉁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를 딱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에서 누구나 볼 수밖에 없고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기 때문에 깎는 게 많은 경우는 깎아가지고 매끄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무보형물 코성했을 때 만족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높지 않은 케이스는 이런 매부리들이에요. 이런 매부리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면 조금 채워주세요 하고 오세요. 옆에서 보면 채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채우기 힘드냐 그러면은 우리가 콧대가 이렇게 있을 때 채우려면 이렇게 둥글게 채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채울 수가 있을까? 연골을 깎아가지고 아주 레고 블럭처럼 딱 껴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런 이 연결 부분에서 미스가 나요. 그러면 빛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보면은 걸려요. 친구들이 찍었을 때 걸리고 후면 카메라 찍었을 때 걸리고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부리들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해볼 수는 있지만 분명히 매끄럽지 않다는 건 알고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 옆라인 이렇게 괜찮아요. 이 돌출입을 개선해 주세요 보는 분들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옆라인도 괜찮고 다 좋아요. 근데 돌출입만 없애주세요 하고 오세요.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돌출입을 없애려면요, 이 각이 이렇게 비수가 서야 돼요. 그럼 코끝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코가 들린 코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돼도 돌출입이 없어지려면 이 코끝의 위치가 입의 위치에 대해서 더 앞으로 나와야 코끝이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끝은 여기까지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돼요. 이만큼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핵심은 뭐냐? 무보형물을 했을 때 좋은 케이스는 콧대 제거량, 매부리나 제거량,
낮추는 양이 많을 경우에는 무부용물을 하는 게 좋고, 콧대를 채워야 할 양이 많을 때는 오히려 무부용물을 했을 때 단점이 많다. 근데 이거의 기준은 뭐예요? 제거가 많냐 채워야 될 양이 많냐는 단순히 지금의 콧대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코끝을 이동시켰을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부용물 하는 사람 대부분이 코끝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코끝을 이동하게 되면 반드시 콧대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깎아가면서 해야 될 양이 많은지, 채워가면서 라인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많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거가 많을 때는 무부용물 해도 괜찮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리콘을 쓰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고, 많이 채워야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힘든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수술했으면 좋겠어요.